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이제 고향도 다녀오고 어떻게 보면 참 뜻깊은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큰 명절 중에 하나죠. 설날하고 추석. 그치? 자,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이런 명절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실제로 선생님도 이제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봤지만 강남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거의 고1 되면서부터는 시골에 안 내려가더라고 아이들이. 보통 이제 명절 때 일반적인 학원들 같은 경우는 뭐 특강이다 뭐다 해가지고 3일 특강에서 학생들 와가지고 또 공부하고 막 이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시골에 가고 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알겠죠? 여러분들도 그런 가족의 그런 소중함이라든지 그런 가족애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느끼고 하는 건 정말 좋은 건데 그래도 거기 놀러 가서라도 조금씩은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는 어느 정도 공부를 조금 투자할 수 있는 자꾸 그런 태도를 기르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서 공부는 항상 습관입니다. 습관만 들여지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이 바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 중에 이제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하면서 자꾸 이런 자기 그 일종의 명절이라고 너무 풀어지기보다는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훈련들을 하는 것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카메라 워크 이제 내용을 이어서 가보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훈이가 그쵸? 저 시골에 있는 그 공사장에 가가지고 연락도 없고 찾아오지도 않고 막 그렇게 그런 상황까지 빠졌었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드디어 뭡니까? 서술자가 찾아가는 장면부터 시작을 합니다. 준비됐죠? 보도록 합시다. 자, 드디어 나는 현장에 찾아가 보기로 결심했다. 떠나기로 한 날 아침부터 비가 억수로 퍼부었다라는 거죠. 자, 지금 훈이에게 가기로 했는데 날씨가 지금 너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소설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배경을 설정할 이유가 없겠죠. 그렇죠? 즉 바로 뭐다? 여기서는 그곳으로 가는 여정의 험난함과 그죠? 그 다음 앞으로 마주칠 불길한 사건을 암시한다. 그래서 앞날을 암시하는 그런 경우 혹은 현재 상황을 암시하는 그런 경우가 소설에서는 배경을 통해서 많이 드러납니다. 알겠죠? 그거는 물론 시도 마찬가지네요. 시에서도 보면 화자가 지금 처해 있는 공간의 그런 날씨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자가 처해 있는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듯이 소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고 미루기도 싫어서 어떻든 강릉행 버스를 탔다. 훈이가 가 있는 영동 고속도로 현장은 강릉 못 미쳐 진구에서 다시 갈아타야 하는 곳에 있었다. 버스가 서울을 떠나 팔당을 지나 양주 양평 땅으로 접어들면서 포장도로는 끝나고 시뻘건 흙탕길로 변했다. 게다가 길 오른쪽은 바로 한강줄기요 왼쪽은 당장 무너져 내릴 듯한 절벽이었다. 여름 내 비가 잦았어서 그런지 흙탕물이 굽이치는 한강줄기가 제법 망망한 대하로 보였고 버스가 달리는 길은 너무도 좁고 고르지 못했다. 당장 노반이 무너져 내리며 버스가 한강물로 거꾸로 박힐 것 같아 엄치가 움찔움찔했다. 그래도 버스는 줄기찬 빗발 속을 잘도 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훈이가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동 고속도로 공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도로 사정이 지금처럼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서울, 부산 같은 경부선 정도 연결돼 있고 특히나 이제 강릉 쪽이나 강원도 쪽이나 뭐 전라도 쪽 이쪽은 굉장히 이제 그 열악한 그런 환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문득 나는 만약에 여기서 차 사고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왜 이 버스를 탔던가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계속 봅시다. 내 공로로서의 지극한 정성이 널리 알려져 신문에 보도되고 그걸 Y건설 사장이 읽게 되고 그러면 훈이를 제꺼덕 발령을 내 본사로 끌어올리지 않게 뭔가 하는 실로 더럽고 치사한 생각을 했다라는 거지. 그치? 지금 바로 뭐다? 어떻게 보면 내가 죽더라도 훈이가 지금 술세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쵸? 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다? 그쵸? 바로
훈이의 취직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서는 바로 뭐다? 훈이에 대한 나의 지극한 사랑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내 목숨보다는 훈이의 출세가 더 중요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나는 이 더럽고 치사한 공상에 실컷 담닉했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죽은 후에 내 아이들을 생각했다. 아마 서너 달쯤 있다가 계모가 생기겠지. 그렇지만 내 아이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계모에게 들볶여서 불행해질 아이들이 아니었다. 도리어 계모를 교묘히 들볶고 골탕 먹여줄 게다. 그러니까 계모를 지능적으로 불행하게 할 게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기 자식들은 이렇게 훈이처럼 약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쵸? 자, 나는 마치 내가 죽어서 그런 일을 구경하고 있는 것처럼 고소해하기까지 했다. 자, 그러고 보니 나는 내 자식을 조카인 훈이보다 덜 사랑해 키웠는지는 몰라도 그게 더 잘 키운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다라는 거죠. 자, 꺽쇠를 표시합시다. 그러고 보니부터 자, 잘 키운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되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여기서 지금 나는 처음으로 어떻게 훈이를 가르친 방식, 훈이를 키운 방식에 대해서 한편으로 후회를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왜 온실 속에 난 그 화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식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우니까 오히려 뭐 중국 같은 경우에 막 소황제 해가지고 마치 아이들이 집안에 무슨 주인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하는 그런 모습들. 모든 부모가 자식만 이제 바라가지고 자식 바라는 걸 다 들어주고 오히려 외부 사람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나도 훈이를 너무 지금 감싸고 훈이를 너무 압박해서 키운 게 오히려 잘못된 게 아닌가. 마치 내 아이들처럼 그냥 약간 좀 자유롭게 풀어주면서 자신들이 하고 싶은 걸 하게 두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 하면서 자신의 그런 훈육 방법에 대해서 이제 후회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훈이를, 그렇죠? 양육한 방식에 대한 의문, 후회, 이런 게 들더라는 겁니다. 자, 계속 봅시다. 자, 버스가 강원도 지방으로 접어들자 산을 휘감은 비탈길이 많아 헉헉 숨이 차있지만 그곳은 맑은 날씨여서 훨씬 덜 불안했다. 진부에 닿은 것은 서울을 떠난 지 6시간 만이었다. 거기서 유천리까지 갈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요기를 하기 위해 국밥집에 들렀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험난하게 훈인을 찾아가고 있는 장면이죠. 자, 국밥집은 Y건설의 마크가 붙은 초록색 모자를 쓴 남자들로 붐볐다. 이제 슬슬 공사 현장과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국밥집은 Y건설의 마크가 붙은 초록색 모자를 쓴 남자들로 붐볐다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공사 현장과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현장이 가까우리라는 예감으로 우선 반가웠고 뭔가 가슴이 두근대기도 했다. 그러나 몇 사람을 붙들고 물어도 김훈이라는 측량기사를 안다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현장 사무소가 있는 유천리까지는 굳이 버스를 기다릴 것 없이 택시를 타도 500원이면 간다는 걸 알 수 있었을 뿐이었다. 그렇죠?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금액이죠. 그렇죠? 요즘은 기본료가 거의 4,800원인가 하는데, 그지? 자, 진부라는 면소재지는 거리의 끝에서 끝이 한눈에 들어오는 조그만 고장인데 다방도 서너 군데 되고 중국집, 불고기집 등 음식점엔 Y건설의 초록모자, S토건의 빨간모자 천지였다. 주위의 고속도로 공사로 활기를 띠고 호경기를 누리고 있는 고장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시골 동네가 바로 이 뭡니까? 고속도로 건설로 인해서 지금 사람들이 붐비는 활기찬 곳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운전수가 내려놓아준 Y건설 현장사무소는 엉성한 가건물이었지만 여러 동이 연이어 있어 규모가 컸고 넓은 광장에는 지프차, 트럭, 덤프트럭, 불도저 같은 차들이 멎어 있고 초록 모자를 쓴 사람들이 웅성거려 활기에 차 보였다. 다행히 김훈이를 알고 있는 사람을 단박에 만날 수 있었다.
몇십 리 밖 현장에 나가 있지만 곧 돌아올 시간이니 기다려보라고 했다. 저녁때라 트럭이 현장으로부터 초록 모자에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을 가득 실어 나간 너른 마당에 쏟아놓았다. 먼지를 뽀얗게 쓴 사람들이 앞 개울에서 세수 먼저 하고 곧장 식당이나 쓴 곳으로 들어갔다. 저마치 한여름의 옥수수밭이 지푸르고 마을의 집들은 온통 약속이나 한 듯이 주황 아니면 빨간 지붕을 입고 있었다. 나는 이런 독한 원색의 대결에 피로감과 혐오감을 함께 느꼈다. 그러나 첩첩한 산들은 전나무가 무성하고 저 멀리 오대산의 산봉우리 들은 웅장했고 곳곳에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 그 소리가 귀에 상쾌했다라는 거죠. 그쪽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의 모습과 자연의 모습을 지금 굉장히 대조적으로 계속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나 저제나 훈이를 실은 차가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는데 전혀 훈이 같지 않은 젊은이가 나에게 고모하면서 다가왔다.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거죠. 훈이는 그동안 몰라보게 살이 빠진 데다가 머리와 눈썹이 뽀얗게 보일 만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 그쵸? 자, 일단 박스로 표시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훈이는 그동안부터, 여기서부터, 그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어. 못 알아봤던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못 알아봤던 것이다. 여기까지 박스로 표시합시다. 자, 그래서 훈이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졌던 거죠. 그렇죠? 이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살도 빠지고 먼지를 막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훈이의 달라진 모습을 묘사를 해주고 있죠. 근데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대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거야? 아니겠죠. 그렇죠? 바로 뭐다?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고생스러운 생활을 암시해 준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고생을 했다라는 걸 이제 이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은 여러분들 뭐 소설이나 보면 손이 굉장히 투박하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 그렇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일종의 그 사람의 삶이 굉장히 순탄치 않았다. 고생이 많았다. 이런 걸 상징을 해요. 알겠죠? 자, 계속 봅시다. 나는 훈이를 확인하자 반가움과 노여움이 뒤죽박죽된 격정으로 목이 메었다. 망할려서 이렇게 잘 있으면서 어쩌면 엽서 한 장이 없니? 훈이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하고 앞장서서 게을러 갔다. 세수를 하곤 꽁무니에서 깨지지한 수건을 떼다가 얼굴을 푹푹 문질렀다. 수건에서 너무 역한 쉰내가 나서 나는 얼굴을 찡그렸다. 순이가 뜬모를 웃으며 희미하게 웃었다. 이제야 제 살갗을 드러낸 얼굴은 옹기그릇처럼 암갈색의 광택이 났고 드러난 이빨만이 징그럽도록 선명하게 휘었다. 어디로 좀 가자꾸나. 주임한테 얘기하고 아직도 퇴근 시간 안 됐니? 7시가 넘었는데 자, 밤일이 있어 라는 거지. 그치? 자, 굉장히 야근, 밤늦게까지 지금 일을 한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야근을 하는 모습이고 이를 통해 굉장히 열악한 그쵸? 노동 환경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지금이야 우리가 노동자들도 인권이 있다 이러면서 막 노동자들의 그런 생활을 굉장히 신경을 쓰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한참 개발 중인 그런 단계에서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제 야근을 하면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뭐 밤에도 측량을 다녀? 밤일은 측량이 아니라 제도야. 그러고는 터벅터벅 사무실로 돌아갔다. 한참 만에 나오더니 말없이 앞장을 섰다. 저녁을 어디서 먹는다지? 내 하숙집에 가서 닭이나 한 마리 잡아달래면 안 될까? 진구까지 나가서 먹지 뭐. 진구에 특별히 음식 잘하는 집이라도 있니? 아니요, 그냥 진구까지 나가보고 봐서 할 수 없이 다시 진구로 나왔다. 손바닥만한 진구의 야경에 훈이가 사뭇 휘황해하고 흥분까지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보면 지금 훈이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진부까지 나가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 진부의 모습은 어때? 아까 내가 약간 역겹다고 느낀 뭡니까? 사람들이 사는 모습. 휘황찬란하게 음식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술집이 있고 그런 모습이 있는 곳이 바로 진부였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훈이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휘황해하고 흥분까지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즉 훈이는 지금 바로 뭐다? 바로 도시적인 서울에서 있었던 도시적인 삶을
그리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훈이도 마음 한편으로는 도시적인 마음에 대한 미련이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자, 너는 이태껏, 그쵸? 이런데도 자주 나와보지 못한 게로구나. 낮에 보니 너희 회사 사람들이 널렸더라만 그런 사람들은 기술직이 아니야. 관리직이나 그 밖에도 빈들댈 수 있는 직종이야. 수두룩하니까. 그까짓 공사판에도, 그까짓 공사판에도요. 녀석이 갑자기 씹어뱉듯이 말했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까짓 공사판에도부터 뭡니까? 씹어뱉듯이 말했다. 지금 나는 그까짓 공사판이라고 얘기했어. 그 말은 공사판에 대해서 나는 좋게 생각한다, 안 좋게 생각한다? 안 좋게 생각한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다? 공사 현장에 대한 나의 인식, 굉장히 부정적이죠. 그렇죠? 자, 그런 인식과 또 바로 뭐다? 그에 대한 훈이의 반감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공사 현장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나에 대해서 지금 훈이가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러곤 말없이 불고기집으로 들어갔다. 한증막처럼 후덥지근한 속 여기저기서 지글대는 고기 냄새에 나는 구역질을 느꼈다. 그러나 훈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섭게 먹어댔다. 식성이 까다롭고 소식이던 훈이로만 알고 있던 나는 무참한 느낌으로 이런 왕성한 식욕을 지켜봤다라는 거예요. 즉 바로 뭐다? 훈이가 예전에는 굉장히 먹는 것도 까다로운 그런 인물이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막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는다는 거야. 그만큼 어떻게 보면 뭐다? 먹는 거나 이런 것도 굉장히 제대로 부실했기 때문에 더구나 공사 현장이 고되고 이러다 보니까 음식을 이제는 가리지 않고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나는 어때?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더 안 좋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일단 밑줄 치도록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나 훈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섭게 먹어댔다. 식성이 까다롭고 소식이던 훈이로만 알고 있다. 이거 잘못했네. 쌤이 못하네요. 자, 왕성한 식욕을 지켜봤다까지 밑줄 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고된 생활로 달라진 훈이의 그런 모습에 비참하고 끔찍한 느낌을 받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즉 나는 그래도 훈이가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실정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마음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곳에 밀어넣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하숙집 식사가 안 좋은가 보지. 그렇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그렇죠? 자, 하숙집에선 잠만 자고 식사는 회사 식당에서 하는 걸. 그래, 그럼 식사는 거저겠네? 거저가 뭐야? 봉급에서 꼬박꼬박 제해. 봉급은 얼마나 받는데? 실상은 가장 궁금했던 걸 이제서야 자연스럽게 물었다. 자, 거진 한 3만원 되지만 식비 빼고 하숙비 주고 나면 몇천원 떨어질까 말까야. 가끔 소주 파티에 빠질 수도 없고 그 재미도 없이 정말 못 참아내겠는 걸 뭐. 집에다 돈 붙여달라는 소리 안 하는 것만도 내 딴엔 큰 안간힘이라고 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가 생활하는 훈이의 생활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그렇게 뼈가 빠지게 힘들게 일을 하더라도 제대로 뭡니까? 많은 돈을 벌다 못 번다. 못 번다는 거야. 실제로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다? 힘들게 일해도 겨우 생활을 할 정도인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물론 직업에 우리가 귀천이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직업을 받았을 때,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그 어드밴티지는 막대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래, 회사 식당 식사가 먹을만하니 기똥차지 기똥차. 진짜로 기똥차겠어요? 진짜 기똥차면 훈이가 이렇게 먹겠어? 안 그렇겠죠, 그쵸? 자, 이것도 역시 바로 뭐다? 반어적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만을 반어적 그리고 냉소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진짜 기똥차 쓰면 이렇게 불고기 먹는다고 개걸스럽게 먹지 않겠죠. 그치?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기똥차지 기똥차. 그거 얻어먹고 폴대 메고 하루 몇십 리씩 상구를 누비는 나도 기똥차고 말 안 해도 그 지칠 줄 모르는 식욕과 개걸스러운 먹음새만 봐도 알만했다. 하여튼 자식들 사람 부리는 솜씨 또한 기똥차게 악랄하다고. 아침 7시서부터 폴대 메고 헤맬 때 안 헤맬 때 다 헤매다. 기진맥진 돌아온 놈에게 그 지독한 저녁을 먹이곤 또 밤일을 시켜가면서도 주임의 과장의 소장이 번갈아가며 연방 공가를 친다고. 뭐 우리 공부의 공사 진척이 제일 늦는다나. 하루 공사가 늦으면 어느 만큼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기맥힌 계산을 그분들한테 들으면 봉급이 적다든가 식사가 형편없다든가 하는 불평은커녕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 길을 못 펴게 되니 더러워서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니다. 하여튼 자식들부터 더러워서까지. 그렇죠? 사람을 이렇게 부려먹으면서도 뭡니까? 오히려 죄인이 된 기분을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뭐다? 여기서는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저 회사의 악랄한 태도가 이렇게 드러나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뭡니까? 사람을 그렇게 고생시키면서도 오히려 죄인된 기분을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노동 현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에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우리가 고민해봤을 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엄청난 양의 불고기를 먹어치운 훈이는 커피도 먹고 싶다고 다방에 가자고 했다. 다방에는 Y건설 패거리가,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Y건설 패거리는, 그렇죠? 바로 관리직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서 시시덕거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누구는 생고생을 하면서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그렇지?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Y건설 패거리가 텔레비전을 둘러싼 앞자리에 앉아서 마담에 레지까지 불러다가 잡담을 하고 있었다. 훈이도 그중 몇 과는 인사를 나누었으나 가서 끼지는 않았다. 잔뜩 찡그리고 커피를 훌쩍 들이키더니 오나가나 저치들 꼴 보기 싫어 기분 잡신다고 빨리 가자고 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는 바로 뭐다? 이런 관리직에 대해서 훈이는 역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다? 여기서는 훈이가 관리직들에게 가진 불만을 짐작할 수 있더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누구는 이렇게 다방에서 히히덕거리면서 놀고 있으면서도 그 뭡니까? 그 큰 돈을 받고 있고, 누구는 산을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고생을 하는데도 겨우 생활할 정도의 돈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현실이니까 훈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훈이의 하숙방은 협소하고 더러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훈이의 하숙방, 그렇죠? 바로 이 공간이 바로 뭐다? 훈이의 뭡니까? 훈이의 고단하고 열악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협소하고 더러웠다. 벗어만 놓고 빨지 않은 옷가지들이 여기저기 걸레뭉치처럼 쌓여가지고
시적지근하고도 고릿한, 야릇한 악취를 풍겼다. 그죠? 땀 냄새가 막 쩔어 있을 거 아니야. 막 산을 타고 이랬으니까. 그죠? 그런데 힘이 없어가지고, 지쳐가지고 빨지도 못하고 쌓아놓은 빨래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었고, 거기서 굉장히 악취가 풍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워커를 벗어던진 훈이의 발에서 풍기는 악취에다 대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사람이 빨래 안 하고 청소 안 하면 되지만도 못한 것 같았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훈이가 살고 있는 게 바로 뭐다?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되지만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는 뜻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바로 뭐다? 바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훈이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렇죠? 자, 좀 씻고 자려. 그렇죠? 좀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나 씻기는커녕, 그렇죠? 자, 옷도 안 벗은 채 아무렇게나 쓰러지더니 코를 골기 시작했다. 워낙 고단했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씻지도 않고 그냥 누워가지고 머리를 붙이자마자 잠이 들어버리는 훈이의 고단한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나는 나눌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방을 대강 치워야 했다. 썩은 내 나는 옷가지 사이엔 소주병, 고등어 통조림 먹다 남은 것, 깡 종류의 과자 부스러기 등이 숨어있어 악취를 더해주고 있었다. 활자로 된 거라곤 흔한 주간지 하나 없는 황폐한 방구석이 이 녀석의 황폐한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 내 마음은 안방했다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렇죠? 활자로 된부터 안담했다까지 꺽쇠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즉 바로 뭐다? 문화 생활을 누릴 여유도 없는 훈이의 상황을 목격하고 절망을 하는 나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공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자식들 데리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해야겠죠.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더위와 악취와 이 생각 저 생각으로 한 잠도 못 잔 나는 주인 여자가 일어난 기척을 듣고 따라 일어나 그동안 신세가 많았다고 치하도 하고 자기소개도 했다. 주인 여자는 시골 여자답지 않게 냉담하고 도도하게 신세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했다. 같은 말이라도 다르고 다르다고 이건 겸사의 말이 아닌 돈 받고 하수치는 관계일 뿐 신세를 주고받는 관계가 아님을 강조하는 말투였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바로 뭡니까? 주인 여자도 굉장히 인정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주인 여자의 인정 없는 모습을 이렇게 담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계속 봅시다. 자, 나는 더욱 훈이가 안쓰러워지면서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있었다. 즉, 훈이를 지금 서울로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슬슬 생기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훈이를 서울로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죠. 자, 우선 산더미 같은 빨래를 게을로 날랐다. 비누가 없어 한길가 자파상에 갔더니 생소한 업체의 제품인 생선 비린내가 역한 비누가 한 장에 100원씩이나 했다. 즉 여기서도 바로 뭐다? 지금까지 보지도 못한 그것도 냄새도 좋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뭡니까? 비누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한 장에 100원이나 받아가지고 팔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즉 여기서도 바로 뭐다? 바로 공사를 틈타. 폭리를 취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도 뭐 여러분들이 그 체감할 수 있는 것 중에는 뭐 대표적으로 성수기나 이런 데 어디 놀러 가면은 방값부터 시작해서 물가가 엄청나게 그저 오르잖아. 그렇죠? 그래 놓고 이제 성수기가 끝나면 다시 내리는 그런 모습들 보잖아요. 그렇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한때 이제 장사가 잘 될 타이밍이다 해가지고 그때를 노려가지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자, 비누를 사가지고 와서도 나는 선뜻 빨래거리를 물에 담그지를 못했다. 훈이가 나를 따라 서울로 가겠다고 할 것은 뻔하고 그렇게 되면 젖은 빨래는 곤란할 것 같아서였다. 실상 나는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었다. 이대로 나만 떠날 수는 도저히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뭐다 훈이를 결국은 그쵸 데리고 갈 거라고 지금 마음을 굳혔다는 겁니다. 그쵸 훈이를 서울로 데려가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거죠. 그죠? 자, 어느 틈에 칫솔을 문 훈이가 내 곁에 와 서 있었다. 고모, 왜 그러고 있어? 빨래가 너무 많아 질린 게지. 대강 떼국이나 빼. 그쵸? 자, 올려놓고 보도록 합시다. 자, 얘야, 이놈의 고장 참 고약하더라. 그쵸? 자, 글쎄, 이 거지 같은 빨래비누가 100원이란다. 고모도 소주값이 얼만 줄 알면 더 놀랄걸. 녀석도 제가 언제적 모주꾼이라고. 근데 시골 인심이 어째 이 모양이냐? 관광붐 때문일 거야. 바로 여기가 오대산 월정사 입구거든. 우리가 뚫는 영동고속도로 인터체인지도 이곳에 생길 테고 돈맛들이 들을 대로 들어서 서울놈 돈 긁어먹으려고 눈에 핏발이 섰다니까. 글쎄 이 옥수수 고장에서 여지껏 옥수수 한 자루를 못 얻어먹어봤다면 말 다했지 뭐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관광붐 때문일 거야부터 옥수수 한 자루 못 얻어먹어봤다면 말 다했지 뭐까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훈이는 바로 뭐다? 우리가 말로만 듣던 시골인심 하는 거를 1절 느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즉 바로 뭐다? 여기서는 개발로 인해 인정이 사라진 마을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돈 주고 사 먹으려면 야 먹어봤겠지만 나도 오기가 있다고. 안 사 먹어 고모. 나 오늘 농땡이 부리고 말 테니까 월정사 구경시켜줄게. 주임은 고모 온 거 아니까 한번 싸바 해볼게. 해서 부모는 이제 주임은 한번 꼬셔가지고 이제 일을 빼볼게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자, 그러곤 꽁무니에 찬 수건까지 내 빨래거리에 휙 던져 보태고는 불이 나게 현장 사무소 쪽으로 갔다. 자, 이내 옥수수밭에 가려서 모습이 안 보였다. 참 옥수수, 그렇죠? 참 옥수수도 많은 고장이었다. 그러나 훈이가 그거 하나 여지껏 못 얻어먹었다고 생각하니 부하가 부글부글 치솟는 걸 느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로 보다 나는 훈이가 이제는 불쌍하다는 생각을 넘어가지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지금 화가 날 지경까지 지금 이르렀다는 거죠.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훈이에 대한 안쓰러움을 넘어 그렇죠? 분노를 느끼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나는 겨울물을 돌로 맞고 빨래를 담갔다. 빨래를 하면서 보니 내복과 이불 호청에는 이까지 들끓고 있었다. 세상에 요즘은 아무리 구더기 밑살같이 사는 집구석이로서니 이는 없이 살건만 이게 웬일인가. 나는 형편없는 식사와 중노동을 악으로 버틴 훈이를 뜯어먹는 이를 지겹게 눌러주기가 못해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었다. 농땡이 잘 안되겠는데 고모. 풀이 주고 돌아온 훈이의 말이었다. 그까지 농땡이 칠 거 없다. 같이 가자 서울로. 몸이나 상할 때 일찍이 집어치우는 게 낫겠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그건 싫어. 왜 싫어? 자, 훈이의 싫다는 대답을 나는 전혀 예기치 못했으므로 당황할 밖에 없었다. 그렇죠? 앞에서는 바로 뭐야? 훈이는 당연히 내가 서울로 가자면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훈이가 가기 싫다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나는 더 비참해지고 싶어. 그래서 고모나 할머니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기술이니 정직이니 근면이니 하는 것이 결국엔 어떤 보상이 되어 돌아오나를 똑똑히 확인하고 싶어. 그리고 그걸 고모나 할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어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나는부터 보여주고 싶어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자, 여기서 바로 훈이가 기성세대의 사고에 대한 비판을 하더라는 거죠. 기술이 물론 좋긴 하지만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고 하는 걸 훈이가 어떻게 보면 몸소 자신의 고모와 할머니한테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계속 봅시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서 어쩌겠다는 거야. 그걸로 우리에게 복수라도 하겠다 이 말이냐. 나는 훈이 말에 무서움증 같은 걸 느꼈기 때문에 흥분해서 악을 쓰며 덤벼들었다. 고모, 그렇게 흥분하지 마라. 나는 다만 고모가 꿈이고 고모가 애써댄 이 일을 파국을 통해서 고모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이 나라로부터 순조롭게 노연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야. 그렇지만 고모 오해는 마. 내가 파국을 재촉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 나는 내 나름으로 이곳에서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노라면 누가 알아. 일이 고모의 당초 계획대로 잘 풀릴지. 나도 어느 만큼은 그쪽도 원하고 있어. 파국만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는 거죠. 그렇죠? 자, 꺽쇠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나는 다만 여기서부터 그렇죠? 자, 좀 올려놓고 자, 파국만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니야까지 꺽쇠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자, 표시를 했죠. 즉, 바로 뭐다. 앞에서는 물론 조금 이제 격한 반응으로서 뭡니까? 기성세대 생각이 잘못됐다. 기술이 최고가 아니다라는 걸 내가 망하는 걸로 보여주겠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바로 뭐다? 훈이는 자기 나름대로 현실을 극복하려 하며 주체적인 삶의 의지를 가지는 훈이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고모의 말이 맞아가지고 여기서 성공해도 좋은 거고 혹시나 그걸로 인해서 실패하더라도 자기는 어떻게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기성세대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그로 인해서 이 나라를 어떻게 보면 떠날 수 있는 처음에 우리가 외국에서 취업할 길에 대해서 훈이가 알아보고 왔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해서 어쨌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나는 이제 그 둘 중 둘 다 괜찮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훈이는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지금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 참 잘 될 수도 있을 거야. 잘 될 여지는 아직도 충분히 있고 말고 나는 벼랑간 잘 될 가능성에 강한 집착을 느끼며 태도를 표변했다. 그렇지만 고모, 잘 되게 하려고 너무 급하게 굴지 마. Y로 쓰고 빌붙고 하느라 돈 없애고 자존심 상하고 하지 말란 말이야. 그래서 Y로가 바로 뇌물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와 보니 6개월만 기다리라는 임시직 신세로 3, 4년을 현장으로만 굴러다닌 친구가 수두룩해라는 거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여기와 보니부터 수두룩해까지 즉 어떻게 보면 지금 훈이와 같은 신세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바로 훈이와 같은 신세의 사람들의 현실이라는 거죠. 즉 6개월만 참으면 정규직을 해준다는 건 사실 다 거짓말이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임시직으로 굉장히 이제 뭐 몇 년씩 부려먹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임시직에겐 봉급 조금 주고 일요일도 없이 부려먹고 책임은 있고 얼마나 좋아. 회사 측으로선 훌륭한 경영 합리화지라는 거죠. 자, 밑줄 치도록 합시다. 임시직에겐 봉급 조금 주고 일요일도 없이 부려먹고 책임은 없고 얼마나 좋아. 회사 측으로선 훌륭한 경영 합리화지. 진짜 훌륭한 게 아니겠죠. 그렇죠? 바로 뭐다? 바로 산업화 시대의 부조리와 모순을 비판을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산업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뭡니까? 공장을 하는 사람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구조로 자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알겠죠? 자, 훈이는 버스 종류단까지 나를 배웅했다. 진부까지 나가는 완행버스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그동안 나는 뭔가 훈이에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심한 압박감을 느꼈다.
나는 내가 여태까지 오는 동안 길이 나빠 얼마나 고생을 하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나를 과장해서 들려주면서 고속도로가 뚫리면 서울서 강릉까지가 얼마나 가까워지고 편안해지겠느냐. 너는 이런 국토건설 사업에 이바지하고 있는 걸 자랑으로 삼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라는 것도 자 꺽쇠로 표시합니다. 나는 여기까지부터 그렇죠. 방금 읽었던 이야기했다까지 꺽쇠로 표시합시다. 그렇죠. 자 이걸 통해서 지금 나는 나름대로 지금 훈이를 위로를 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왜? 지금 어떻게 보면 훈이가 한편으로는 실패를 통해 가지고 나와 할머니의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을 거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나는 훈이가 좀 그냥 그래도 내 말을 통해서 잘 됐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거고 그러니까 어거지로라도 지금 훈이를 위로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녀석이 구역질 같은 소리로 웃기네 했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의 말에 지금 훈이는 진짜로 웃음이 나는 게 아니라 바로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래서 훈이는 나의 말에 조소로 답하더라는 거죠. 조소라고 하는 게 일종의 비난하는 웃음, 비판하는 웃음, 조롱하는 웃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때마침 바캉스 시즌이라 자가용이 연이어 강릉으로 월정사로 달리면서 우리에게 흙먼지를 뒤집어 씌웠다. 훈이도 한몫 참여한 영동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더 많은 자가용과 관광버스가 그 위에서 쾌속을 즐기겠지. 그렇죠?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때마침부터 쾌속을 즐기겠지. 자, 여기서는 바로 우리 사회가 가진 사회적 모순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죠. 왜? 훈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피땀을 흘려서 만든 고속도로인데 정작 그 고속도로를 즐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사회 부유층, 성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이 그 고속도로를 즐기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이제 그 모피 회사가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한 번도 그 회사의 모피를 이용해 볼 수가 없대요. 알겠어요? 왜? 너무나 비싸니까. 알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즉 사회적 모순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훈이도 그 생각을 하면서 웃기네 했을 생각을 하고 나는 내가 한 말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꼈다. 드디어 버스가 오고 나는 그것을 혼자서 탔다. 나는 훈이에게 몇 번이나 돌아가라고 손짓했으나 훈이는 시골 버스가 더 떠나기까지 그 지루한 동안을 워커에 뿌리라도 내린 듯이 꼼짝도 않고 서 있었다. 저 다음 페이지죠. 서 있었다. 나는 그게 보기 싫어. 그렇죠. 보기 싫어. 먼 딴 데를 바라보았다. 자, 논의 벼는 비단폭처럼 선연하게 푸르고 옥수수밭은 비로드처럼 부드럽게 푸르고 먼 오대산 연봉의 그 기상은 웅장하고 오대산에서 흘러내린 맑은 물이 도처에서 내와 개울을 이루고 있었다. 아름다운 고장이다. 이 땅 어디 메고 아름답지 않은 곳이 있으랴. 그러나 아직도 얼마나 뿌리 내리기 힘든 고장인가라는 것을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논의 벼는부터 뿌리 내리기 힘든 고장인가까지 꺽쇠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아름다운 자연과 현실 상황이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훈이가 젖먹일적 그때 그 지랄 같은 전쟁이 지나가면서 이 나라 온 땅이 불모하여 사람들의 삶이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 던져지는 걸 본 나이기에 지레 겁을 먹고 훈이를 이 땅에 뿌리 내리기 쉬운 가장 무난한 품종을 키우는 데까지 신경을 써가며 키웠다라는 거. 자, 꺽쇠로 표시합시다. 바로 여기서 제시한 게 바로 뭐다? 내가 훈이를 어떻게? 바로 안정된 삶만을 추구하면서 자라기를 바랬던 이유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다? 훈이에게 안정된 삶을 강요한 이유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바로 전쟁의 경험과 상처로 인한 생존 본능이 바로 훈이에게 안정된 삶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그러한 강요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빗나가고 만 것을 나는 자인했다. 스스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자, 뭐가 잘못된 것일까? 나는 가슴이 답답해서 절로 한숨을 쉬었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런 행동, 선택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나는 드디어 이 상황에서 반성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는 자신의 선택을 강요한 것에 대한 반성의 태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후회는 아니었다. 훈이를 키우는 일을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이러이러하게 키우리라는 새로운 방도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하니 후회라기보다는 혼란이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설은 마무리를 하게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를 통해서 바로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 주어진 중상처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의 행동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비난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왜? 전쟁이라고 하는 걸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이런 그 안정된 삶을 추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00 여러분들이 이제 뭐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가장 최근의 일로 우리가 설명을 하자면은 IMF 이전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버블 경제였거든요. 우리나라가 알겠죠. 그래서 IMF 전에는 공무원은 고졸자들이나 하는 직업으로 여겼어요. 왜? 사업을 하면 다 성공을 하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사업하면 다 어느 정도 그래도 떵떵거리면서 살 만큼 돈을 벌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때는 소비도 굉장히 왕성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다 사업하려고 하고 뭡니까? 이런 모습을 보였지 누구 공무원 하려고 안 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IMF가 딱 터지고 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어렵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뜨게 된 게 대학교 중에서도 국공립 대학들. 그렇죠. 서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지역에 이제 그때 당시에 실제로 한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실제로 그 지방대들도 굉장히 이름 있는 국공립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때는 거의 서울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최소한 서성한 이 정도 급은 됐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비교적 이제 학비도 싸고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니까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그런 학교도 국공립대, 뭐 부산대, 뭐 경북대, 뭐 전남대 이런 국공립 대학들이 그때는 한참 붐이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0년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인서울이라고 하는 게 또 각광을 받기 시작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알겠죠? 그리고 그때 당시로 직업 같은 경우도 보면 사람들이 가장 추구했던 게 공무원, 선생님 이런 직업들 굉장히 많이 선호를 하게 돼요. 왜? IMF를 지나다 보니까 안정적인 직업이 이제 최고구나라고 하는 인식이 변화를 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나의 상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변화해가는 삶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삶을 자신의 조카에게 강요를 하는 모습 그리고 그 조카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회 속에서 희생당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다룬 소설이 바로 이 박완서의 카메라와 워커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 시간 수업 여기까지 하고 알겠죠? 10분 정도 쉰 다음에 이어서 이제 문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